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로구 동묘역 인근의 숭인동 지역에 임장을 나왔습니다. 오늘 임장을 할 구역은 동묘역 북쪽 숭인동 지역입니다. 더블역세권이 위치하고 있는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숭인근린공원의 서측입니다. 현재 창신동과 숭인지역은 동대문역에서 동묘역 사이의 창신구구역과 10구역이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지정되어 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창신구구역과 창신 10구역을 신속통합계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2024년 확정된 창신동 23-2번지와 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총 4개소 약 34만 제곱미터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곳이 계획대로 개발되는 향후 10년 이후에는 서울의 가장 경쟁력 있는 주거단지로 변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구역 내부를 보면서 내부 상황과 주변 지역 개발 상황 및 이슈 등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임장을 해보겠습니다. 통합개발 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약 34만 제곱미터는 광화문 광장의 면적 4만 제곱미터의 8.5배에 달하는 적지 않은 크기의 면적입니다. 이 가운데 창신역 동측인 창신동 23-2번지와 숭인동 56-4 일대는 10만 5천 제곱미터로 24년 7월 신속통합계획이 확정돼 2천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원래 창신동 일대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재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3년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고존을 중심으로 개발 방식을 전면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장단점은 있고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시를 개발하면서 정책적으로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속통합계획을 적용해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정비와 함께 한양도성과 낙산의 역사와 자연을 품은 강북을 대표하는 서울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확정된 대상지인 창신9구역과 창신 10구역 그리고 창신동 23번지 일대, 숭인동 56번지 일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형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95%에 달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또한 주변 한양도성, 흥인지문 등 국가유산으로 인한 안각규정 등 제약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창신동 일대의 특성을 반영해 구릉지 등 제약사항은 극복하고 역사와 경관적 가치는 살리며 지하철역 등 도시 편의성은 적극 활용한 지역으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행과 역사유적, 경관 등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강점이 존재하고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을 기초로 오늘 제가 임장을 나온 곳도 눈여겨보아야 할 지역입니다. 제가 임장하고 있는 이곳은 행정동으로는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재개발 진상황을 보면 창신역 하단부인 숭인동 61번지 일대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으며 숭인근린공원 오른편 지역에는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아직 구체적인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로주택 개발보다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숭인근린공원 오른편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잘 보아야 할 유망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해당 지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2025년 2월 7일에 새로 시행되고 있는 도심복합개발법도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 제정하여 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나 아니면 신탁사와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도심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개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이 있습니다.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 측면에서 타정비 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다니거나 또는 대중교통이 결절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지역에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중심지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성장거점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곳은 성장거점형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인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더블 역세권이 아니라도 주거 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이내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1차 역세권이 250m였다가 350m였다가 이제는 주거 중심형 경우에는 50m까지도 확대를 해서 그 라인의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동묘역 인근의 오늘 임장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법을 적용하여 개발하거나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도 가능한 지역이라 보여집니다. 구역계는 보시는 것처럼 주출입구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면적은 약 21,000제곱미터로 약 6,500평 전후로 예상됩니다. 위쪽은 가로주택정 비사업구역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도는 80%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대수는 200여 세대로 예상됩니다. 구역 내부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봉제공장과 낡은 주택들, 오래된 주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묘역을 중심으로 서북측의 창신동 재개발과 남쪽의 창신 1구역에서 5구역까지의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신설동역 인근의 공공재개발 등으로 주변 지역은 향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창신동과 숭인동 지역을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와 낙산 경관,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누리는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지로 변모하여 도심 속에서 양질의 주거단지를 형성하여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동묘역의 북쪽 지역의 숭인동 지역에서 현장 임장을 하였습니다. 탄핵 정국과 대통령 선거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정국입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께서 사퇴하지 않아 당분간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나 추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택 정책과 세금, 부동산 정책, 재개발의 향방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느냐는 국민이 깨어나야 하고, 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고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으로 이 나라를 후세에 물려줘야 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